네, 반갑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시장 시작할게요. 서머타임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미국장이 이제 1시간씩 뒤로 밀리게 됐는데, 자, 월요일 시황 큰 게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내일 아침 시황부터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은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분위기는 괜찮았죠. 목요일날 주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반등이 좀 해준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에 예상되어 있는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다른 경제지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대선 이벤트 있죠. 그 다음에 FOMC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지표나 시장 상황들이 나쁘게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선과 그 다음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크게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망의 움직임 속에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역설적으로 볼 때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벨트 꽉 매라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급등락이 전망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그래서 수급 불안. 이제 미국 대선에 따라서 왜 수급 불안이 일어나냐, 우리가 왜 그러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의 이슈가 달라질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게 바이든 행정부로 계속 연결되는 그런 어떤 패턴, 즉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면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보완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트럼프가 또 우세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우세한 그런 상승 부분들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정권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던 이런 정책 체계들이 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정책을 뒤집어 엎든지 움직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정책이 뒤집어진 효과는 있지만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 트럼프가 할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상황은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죠. 그 여전히 변수고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일단은 충격파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OMC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죠. 0.25 정도 인하하면 되는 거고 동결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0.25 인하한다는 것은 시장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빅 이벤트, 대선, 그 다음에 FOMC 이 두 가지만 이번 주에는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와 연결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부담감이 좀 있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시장 자체가 눌리고 있죠. 시장 자체가 눌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주가 하락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계속 돌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아연 이야기가 시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역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되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확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직 모르겠죠. 근데 FOMC에서는 일단은 0.25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요. 우리 금통위는 이번에는 11월 말에 있습니다. 다음 주 14일이 만기이긴 합니다만 그때 맞추지 않고요. 11월 말에 우리 금통위가 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일단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일단은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뭔가요? 최태원 회장의 예언이다. 3년 내에 AI가 대확장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 SK 쪽에서 하이닉스의 공장을 막 지금 짓고 있고 막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지금 약간 선두주자 쪽으로 갈 수 있는 이 S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이쪽이 더 진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이 좀 되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AI로 AI에 대한 투자를 감잡았다. 빅테크 기업들이요.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실적이 증가했다는 얘기.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쓸데없는 짓이다. 왜 이렇게 투자 많이 하고 돈도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이 AI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나쁘게 봤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AI 투자가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투자를 못해서 안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응용 서비스요. AI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력 설비나 이런 쪽이었잖아요. 근데 응용 서비스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같은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메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이용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쪽에서 이제 솔루션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가 이게 좀 늦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려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AI 기술을 동반한 것들이 전부 다 네, 해외 사이트입니다. 제가요, 네, 이 AI 기술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뭐 컨텐츠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게 사이트가 영어라서 지금 이렇게 불만을 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국내 기술을 되면 얼마나 이 인터페이스가 간결화되고 너무나 좋은 품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너무 비싸긴 하죠. 네, 생성형 AI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도 그냥 뭐 들어가는 돈이 워낙 엔비디아의 그 H100만 하더라도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투자를 우리나라가 감행하면서까지 진짜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투자하기엔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뒤처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기업들이 조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글쎄요. 네, 어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외 시장 쪽에서는 이런 쪽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쏟아부은 기술 기업들이 서서히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안 되는 쪽에 쟤네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돈이 안 되는 쪽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셔야 돼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의 올해 설비 투자 합계는 2090억 달러, 288조 원입니다. 무지막지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앞으로 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 CEO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AI는 인생에 한 번 있을지 모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네,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그런 거대한 네 그런 수혜주를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축복 같은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한 얘기도 한번 봅시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다더니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상장 폐지 얘기가 왜 나와요? 라고 하는데 지금 유상증자의 배경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의 위험을 거론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시죠? 그 상장 주식 유동 주식수가 너무 적어지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보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공개매수 들어가면서 시장의 물량을 싹 쓸어 담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 주식수가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공개 매수할 때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건데 지금 해놓고 나니까 네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식수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물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야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지금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이런 부분들 떠넘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어떤 주가 상승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난 주말에 종목진단에서 고려아연 이야기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퇴사 후에 실업급여로 생활하는 30대 주식 투자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네.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30대라는 게 문제야.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 근데 30대가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겠다.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여유 자금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퇴사를 했다라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대체품으로 이제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일정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 네. 뭐 돈을 잘 벌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투자는 권장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서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매달릴까요? 단타. 그러면은 점점 더 쪼들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네,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증시자금 이탈하자. 작은 악재도 휘청거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 시장에 자금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뭔가 물량이 많아져야지 떨어져도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띄엄띄엄 있어버리게 되면 작은 물량,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 거래대금이 말라붙으면서 지난주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9조 원이 안 됐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없으면은요, 그냥 때리기 쉽고 그다음 올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게 네, 개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기관 또는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더 강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하락하고 올라도 하락하고 내리면 폭락이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지 같은 상황이죠. 네, 루머에도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거지,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밤샘 근무하는 TSMC 무슨 수로 이기냐? 지금 TSMC는 밤샘 근무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뭐 부족해. 얘네들은 지금 물량이 뭐 넘쳐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뭐 이 AI의 어떤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주 4일째 근무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네. 로봇을 갖다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슨 수로 이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뭐 해외에다 공장을 해가지고 돌리든지, 뭐든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때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하이닉스가 좀 제대로 방향성을 잘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 지수에 들어간다. 와우, 드디어 엔비디아가 다우에도 입성하는군요. 인텔은 아웃되고요. 대단하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판은 더 짜여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편입으로 빅테크 중 4곳이 다우 지수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야, 인텔은 이제 계속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2천억 달러였던 인텔이 지금 999억 달러. 와우. 엔비디아는 1조 원에 불과했었던 게 지금 3조 달러까지, 네, 가버렸다. 야, 원래부터도 이제 엔비디아 더 크긴 컸네요. 더 크긴 컸는데, 그래도 이거는, 야,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이쯤 되면 999억 달러 정도면은, 우리가 인텔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삼성에서 인텔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유보율 조금 풀어가지고 좀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줄까? 과연 근데? 네, 아무튼 그런데 인텔이 요즘에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힘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판이 짜여지든지 간에 우리는 HBM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네, 어떻게든 간에 AI 시장이 커지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 상하이 증시는 이제 중국 전인대 상무위 회의가 있으면서 부양책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중국이 이제 11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여기 이게 광군제란 말이에요.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씩 반등이 나왔던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의 수출액, 수입액, 무역 수지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진행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중국은 또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뭐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큰 충격 받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부양책에 대한 규모까지도 축소된다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되고 부양책 규모도 별거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불안정한 모습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권, 2금융권. 이거 굉장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쪼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추가 규제를 좀 만지작거린다. 일단 다 죽으란 얘기인데, 지금 보면. 자, 1금융권에서 안 되기 때문에 2금융권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만지작거릴 수 있을까? 글쎄, 이게 지금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높여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금리를 낮춰잡는다, 뭐 높여잡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 높여잡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은행의 대출 정책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출 규제를 집어넣었잖아. 이거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스토리를 보게 되면 되게 웃기는 게, 야, 니네 뭐 대출 이렇게 자꾸 해줄 거야? 안 돼! 그랬더니 은행이 금리를 올렸어. 그랬더니, 야, 금리 누가 올리라고 했어? 금리 말고, 임마, 다른 거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대출 규제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수요자까지 이게 마탱이 가버렸죠. 이 대출이 안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집값이 또 떨어지고 있어.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없어. 그렇게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집을 못 사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송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금 돌려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출이 진짜로 안 나왔어. 근데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째버리는, 뭐 이런 이상한 전세 사기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대출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왔어요. 대신에 이자는 많겠죠? 그런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급전으로 땡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조여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겠죠. 터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역할을 시장에게 좀 맡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잡는 것은 조금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너무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금리를 낮춘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높여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막 갖다 규제만 때리는 건데, 이거는 터지게 되어 있죠. 연체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은행이 어떤 수익성이 감소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좋은 건 아니고요. 추가 규제 이거 하지 말고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좀 녹아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거 다 이제 그 방법대로 안 갔죠. 그 제시된 어떤 이야기들을 안 가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는 모르지. 저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근데 확실히 지금 상황은 좀 위기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를 사상 최고치로 늘렸다. 현금만 449조 원이랍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대박이 터지겠죠. 이 대선 이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을 한번 받을 것이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두들겨 맞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투자를 좀 미루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은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내년도에 코스피는 2300에서 2900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증권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은 못 갈 것인가? 이렇게 되면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나가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해외로 가라. 해외로 가라.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눌리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들은 뭐야? 국내 안 되기 때문에 니들 다 왜 해외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물론 미국 증시도 고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외 증시 쪽으로 여전히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해외 증시보다는 지금 국내 증시의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당장 수익률보다는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공매도가 이제 시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도 얘기 나오지만
공매도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시행이 되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공매도로 뭔가 이득을 보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말 랠리부터 시작해서 내년 공매도 시행되는 4월 전까지 주가가 찌빗찌빗이라도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뭐 주가가 2,800, 2,900 정도만 가도 이제 증권사 목표치 또 다시 달라집니다. 3,000 넘어간다, 뭐 3,300 간다, 설레발 떨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 몰려가지고 좀 올라오면은 공매도 시행해가지고 때 때려버리고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내년 배당 시즌이 이제 3월달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뭐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그 대선 이벤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다우지수 편입이 되면서 AI 쪽에 조금 더, 또는 빅테크 쪽에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영향력을 조금 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뭐 특이사항이라기보다는 눈치를 보는 장세가 주 초반에 진행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가는 시점이 이제 이번 주 말이 되기 때문에 FOMC도 끝나고 대선도 끝나고 하면 그때부터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자, 그 정도 보여지고요. 아마 다음 주 만기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만기 같은 경우까지 걱정하려면 사실은 네, 증시 못 올라간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11월 11일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이 주 후반에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장 자체가 뭐 올라간다 그러면 안도감, 내려간다면 실망감 등등 나오겠습니다만, 네, 시장이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부담감은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이지만 조금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장이 좋게 끝났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그래도 뭐 강보합, 네, 아니면 조금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진행하시되,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을 느긋하게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고 며칠 더 지켜보거나 그냥 이번 주 내내 그냥 지켜보셔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다만 변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따라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지금 네, 조정을 받고 있고 경계심에 대한 부분들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진행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황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조금 더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시장 상황 보면서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자고요. 오늘은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9시 무방이 있으니까 9시 무방에 오셔가지고 또 시장과 함께 같이 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네, 아침 식사 하고요. 네, 9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아침 드시고요. 힘차게 월요일 아침 저하고 같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9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